1942년 8월 7일 거달카날 섬에 상륙해 비행장을 점령하고 방어 진지를 만든 미군. 한 달이 조금 더 지난 9월 12일 일본은 가와구치 키요타케 소장의 지휘하에 상대적으로 수비가 약한 미군 진지 남쪽의 능선을 돌파해 비행장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일본군이 처음 목표로 잡은 곳은 레이더 대대 C, B 중대가 지키고 있던 곳이었는데요. 룬가 강변을 끼고 고쿠쇼 소좌의 제1대대가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다름없이 전부 정글 지역이라서 깜깜한 밤에 하나도 안 보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쿠쇼 대대장은 부대가 공격 시작 위치에 도달하는 것이 늦어지고 따라서 공격 시작이 늦어지자 급한 마음에 중화기 부대를 뒤에 남겨놓고 계속 전진합니다. 제1대대는 룬가 강변을 따라가면서 길이 없으면 깊이 1에서 3m 강으로 들어가기도 하다가 갑자기 제3대대 병력이 자기들과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고쿠쇼 대대장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자기 부대인 제1대대를 강을 건너서 재집결시키지만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새벽이 다가와서 결국 야습이 불가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1대대는 오전 5시 30분경까지 공격 준비 위치로 다시 돌아옵니다. 제1대대가 공격도 못하고 정글을 헤매고 있는 사이 멀리 북쪽 바다에서 일본군 구축함들이 능선 부근에 함포 사격을 가합니다. 그렇지만 이 포격은 남쪽에서 공격하는 일본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한편 제3대대는 미군 레이더 대대 C중대와 B중대의 사이로 공격을 가하지만 역시 이 부대도 혼란 속에 빠져 있었고 고대은 미군의 반격으로 바로 퇴각하고 맙니다. 가와구치 지대장도 부대들을 따라 도보로 이동을 시작했으나 계급이 높다고 정글 행군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어서 룬가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다가 지대사령부도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고 해가 지고 얼마 되지 않아 중앙대의 각 대대와 지대사령부 간의 연락이 전부 두절되었습니다. 지대사령부의 혼란은 가와구치 소장 자신의 기록에서도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군의 작전이 시작되고 나서 가와구치 지대장은 자신의 기록에서 자기도 지대사령부 선두에 서서 제3대대 후미를 따라서 정글 속을 걸어갔다고 했는데요. 깜깜한 밤에 잘 보이지도 않는 정글 속을 걸어가다가 제3대대를 놓쳐버렸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은 야마모토 고급 부관, 서기, 당번병 등 4~5명밖에 안 남아있었고 나머지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와구치 소장은 이를 정글이라는 큰 장애물이라고 표현하고 본인이 이날 밤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 자료에도 이때의 혼란상을 묘사하면서 지대장조차도 밀림 속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날이 밝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월 12일 밤 일본군 중앙대 능선 공격은 방금 말씀드린 정도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본군의 공격 시도는 그냥 바람에 촛불이 꺼지듯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쪽과 서쪽에서 접근하던 일본군 부대인 우익대와 좌익대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남쪽 방향에서 공격을 시도한 부대는 가와구치 지대 중앙대였고 좌익대와 우익대 병력들도 중앙대에 맞춰서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8월 초에 전멸한 이츠키 지대의 후발대로 곰을 뜻하는 쿠마를 별명으로 받고 동료들의 복수를 꾀한 미즈노 에이지 소자 휘하의 이츠키 후발대 병사들은 기록에 의하면 마지막 남은 고체 연료로 저녁을 먹고 미군 진지를 향했으나 밀림 속을 계속 전진해도 미군 방어선이 나오지 않아서 당황했다고 합니다. 공격 예정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중앙대 쪽에서 총소리가 들리지 않자 불안 속에 정글 속을 헤매다 결국 쿠마 대대도 미군 방어선을 찾지 못하고 맙니다. 쿠마 대대의 마지막 전진 위치는 일루강 상류 쪽 정글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상은 자세한 기록이 없는 좌익대도 마찬가지여서 실제는 이 지도상 위치보다
훨씬 서쪽까지밖에 진출 못했습니다. 세 개 부대 중 중앙대를 제외한 좌익대와 우익대는 미군 방어선에 도달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군은 지휘부와 일선 부대가 전부 큰 혼란 속에 9월 13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가와구치 소장은 13일 새벽이 다가오자 할 수 없이 각 부대에 전문을 보내 흩어진 병력을 결집시키고 인접 부대와의 연락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와구치 지대는 이러한 사실을 제때 라바울의 일본군 본부에 전달할 수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일본군의 공격에 이은 미군의 박격포 등을 동원한 반격으로 일본군의 무전기가 일찌감치 박살나서 통신수단이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라바울로의 직접 통신 이외에 미군 진지 서쪽에 일본군 진지를 통한 통신도 두절되어 라바울의 일본 육군 제17군 본부도 밤새 아무 연락 없는 가와구치 지대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라바울의 일본군 본부는 가와구치 지대와 연락이 끊겨 불안했으나 사령관과 참모들은 전력을 다했으니 하늘의 뜻에 맡기자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9월 13일 날이 밝아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라바울의 제17군 사령부는 다나카 코지 육군 참모를 태운 해군 이식 정찰기 2대에 호위 제로기 9대를 붙여 핸더슨 비행장을 일본군이 점령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보냅니다. 다나카 소자는 만약 일본군이 핸더슨 비행장을 장악했으면 바로 착륙해서 가와구치 지대와 연락을 취하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9월 13일) 오전 다나카 참모를 태운 정찰기가 핸더슨 비행장 상공에 도착합니다. 이때 미군기들이 요격을 위해 이륙했고 이를 피해 정찰기 2대는 비행장 상황을 살펴봅니다. 다나카 참모가 탑승한 항공기는 핸더슨 비행장에 미군기 40여 대가 있다고 무전을 보냈는데 다른 정찰기는 핸더슨 비행장에 미군기가 없다는 상반된 보고를 라바울에 합니다. 라바울의 일본군 본부에서는 서로 상반된 보고가 들어오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미군기가 없다는 정찰 보고 쪽에 기울어져 비행장을 점령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오후 늦게 다나카 참모가 라바울로 돌아와 미군기에 공격도 당했고 고도 400m까지 내려와서 비행장을 관찰한 결과 미군기들이 비행장에 있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고 가와구치 지대가 간밤에 공격을 못한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결국 라바울의 제17군 사령부도 다나카 참모의 진술을 받아들여 9월 13일 현재 과달카날 비행장을 점령 못했다고 도쿄의 참모본부에 타전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 미군은 치열한 공중전이 매일 벌어지고 있는 과달카날 핸더슨 비행장에 계속 항공기를 증파해서 9월 11일에서 13일까지 3일 동안 60대의 항공기가 보강됩니다. 이렇게 9월 13일 오전이 지나는 상황에서 가와구치 소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가와구치 소장은 9월 13일 오전까지만 해도 미군 방어선이 정확히 어딘지, 주변 지형이 어떤지, 그리고 휘하 부대의 위치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3일 점심때가 지나자 가와구치 소장은 휘하 부대에 13일 밤에 사력을 다해 야습을 결행해서 적을 섬멸한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받고 좌익대를 지휘하던 오카 대좌는 아직 자기 휘하에 흩어져 있는 병력을 더 모아야 되고 얼마 전 상륙한 아오바지대 제3대대와 같이 공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해서 야습을 하루 더 미뤄서 14일로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올리지만 가와구치 지대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와구치 소장은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보다 공격이 지연되는 것을 더 피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9월 13일 야습 실시는 결정되었고 미군도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먼저 전선을 약 200야드, 182m가량 뒤로 물려서 전선의 길이를 줄였습니다. 전선 서쪽에는 제1공병대대 D중대를 추가로 배치했고 능선 동쪽에는 이전처럼 낙하산 대대 병력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루 전 최전방에 있던 레이더 C중대와 D중대는 후방으로 물러났고 해병 제5연대 제2대대가
예비부대로 능선 후방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룽가강 좌우안 지역에는 제1파이오니어 대대가 배치되었는데 이 파이오니어 부대는 현재는 컴뱃 엔지니어 대대로서 전투 공병 대대라고도 불립니다. 이 부대들 중 레이더 D중대와 낙하산 A, C중대는 전력이 매우 약했습니다. 이외에도 미군은 M3 105mm 곡사포 5문을 화력 지원이 가능한 곳에 배치했고 미군 방어의 중심은 능선 가운데쯤에 있는 123피트 37m 높이의 123 고지였습니다. 이 사진은 123 고지 위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고 이 사진은 남쪽에서 123 고지를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당시 증언에 따르면 시간 여유 없이 방어선 강화 작업을 하는 미군은 매우 지쳐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밤 분명히 일본군이 다시 공격할 것이고 오늘 하루만 잘 버티면 지원이 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친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30분이 되자 일본군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예정 시각보다 먼저 미군 진지에 공격을 가한 부대는 고쿠쇼 소자의 제124연대 제1대대. 고쿠쇼 유키시 소자는 직접 최전방에서 일본도를 흔들면서 진격을 지휘했다고 하는데요. 일본군 제1대대는 미군 공병 D중대와 B중대의 사이 부분 방어선을 뚫는 데 성공했고 이 공격으로 레이더 대대 B중대는 123 고지로 후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와중에 두어 시간이 지나고 오후 9시경이 되면서 미군의 야포 공격으로 부대가 흩어진 제1대대는 다시 재집결한 후 능선을 공격하지 않고 이번엔 룽가강 쪽으로 돌아 나와서 강을 따라 전진합니다. 일본 측 자료에 의하면 원래 제1대대의 공격 목표는 능선이 아니었고 핸더슨 비행장 북서 쪽에 작은 고지가 있는데 바로 이곳이 제1대대 점령 목표였습니다. 고쿠쇼 소자의 제1대대는 룽가 강변을 따라 이곳으로 전진을 계속합니다. 비행장 근처의 고지를 점령하고 이곳을 근거로 비행장 주위를 장악하겠다는 속셈이었는데요. 하지만 비행장을 향해 전진하던 제1대대는 도중에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비행장 쪽으로 올라가던 고쿠쇼 소자의 부대가 발견한 것은 바로 미군이 전투 식량인 C레션과 K레션을 쌓아놓은 곳이었습니다. 가와구치 지대는 과달카날 상륙 이후 배불리 먹지 못하고 계속 행군과 전투를 해왔는데요. 미군도 매일 먹지 못했던 이 귀중한 전투 식량을 목격한 일본군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진격을 멈추고 전투 식량을 흡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쿠쇼 소자는 병사들에게 먹는 것을 멈추고 다시 전진하라고 명령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고쿠쇼 소자의 일본군 제1대대는 예정 시간보다 좀 더 빨리 전진을 시작한 것인데요. 이제 중앙대 나머지 주력 2개 대대가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9월 13일 밤 가와구치 지대에 그야말로 운명을 건 공격. 과달카날 1차 대전투의 자세한 전투 상황 계속 이어집니다.